제가 30분을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나머지 얘기는 이제 뭐 산업의 변화 이런 거는 그 이경정 교수님, 그다음에 제도 그런 거는 김영철 박사님,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이제 조영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뭐 인공지능은 뭐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뭐 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뭐 알파고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뭐다란 걸 알게 됐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챗 GPT가 와서 또 한 번 커다란 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나타나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분석적 인공지능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있는 거 분석하고 이거고 분류하고 뭐 이런 거 잘했는데, 이번 거는 만드는 걸 잘하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뭐 문명이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작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언어로 해서 글 쓰고 뭐 이러는 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림하고 동영상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챗 GPT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빌 게이츠는 인터넷 무슨 모바일 폰 이런 것처럼 커다란 기술적 도약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증기 기관차가 나타나서 교통이라든가 뭐 그 엔진 기계 그거를 완전히 바꾼 거 마찬가지로, 이게 와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와서 커다란 걸 바꿀 거고, 뭐 아직 그 현장에서 막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죠. 우리 증기 기관차가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가솔린 엔진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뭐 힘이 약하니까 다시 디젤 엔진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엔진 동력을 제공하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건 마찬가지로 라지 랭귀지 모델도 그렇게 갈 거다. 뭐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새로운 그 요소 기술도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마디로 학습이에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머신 러닝입니다. 굉장히 많이 요즘에 쓰이는 화두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언어를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대화의 패턴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더라 그러는 사람의 가치를 학습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학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장 예측을 하는 그런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아요. GPT-3라는 그런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대한 신경망으로 데이터를 해서 이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오면 좋겠냐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화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게 있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 없는 것처럼 연구하는 애들이 쟤네들끼리 하는 거야 그랬을 텐데, 대화형으로 바꿔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뭐 웹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GPT가 이제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GPT 1, 2, 3 해가지고 지금 뭐 한 4까지 나왔고요. 며칠 전에 4가 발표됐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기술이 뭐 또 RLN 그래가지고 쭉 연구가 됐었는데, 어떤 거냐면 언어와 같이 길이가 달라요. 근데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려고 만든 건데,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 GPT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라미터가 GPT-3가 1750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GPT-4는 100조 개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한 1조 개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은 모델의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근데 그 개수가 많으면은 복잡한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추상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학습에 의해서 학습 과정에서 그걸 다 일일이 조정해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거 맞네 그러면 확정 짓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건데, 저렇게 많은 숫자의 파라미터를 다 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집어넣으면은 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은 이겁니다라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아웃풋을 받는 겁니다. 뭐 우선 간단하게 뭘 잘했는가 볼까요?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 주설주설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해요. 제가 이게 로또 번호가 6개의 번호를 주고 그다음에 각각 번호는 2자리 숫자로 돼 있고 45 이하로만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조건을 갖는 로또 번호를 좀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내가 말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해왔더라고.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놈이 요것도 했나 해서 중복되는 거는 제거했으면 좋겠잖아요. 6개 해달라는데 3을 2번 주면은 5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3, 3을 줬고 그다음에 47도 줬어요. 그건 그 로또에 쓰면 안 되는 번호거든요. 근데 그걸 얘는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번에다가 야 인마 틀렸잖아. 너 입력 체크 안 했잖아. 그랬더니 지가 또 고쳐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이 뒤에 거는 뭐 완벽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운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를 주고 야 이런 분위기에 시를 써봐라 그랬더니 이게 지가 쓴 거예요. 그럴 때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 누가 해서 저도 따라 해봤는데 방송 드라마 그 스토리 대본을 만들어봐라. 뭐 나쁜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삼각관계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뭐 그런 거를 써라 그랬더니 이게 제목은 운명의 교차로 지가 지은 거고요. 스토리는 뭐 서예린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야 너무 진부하다. 지금 우리나라 뭐 마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마약이 들어가는 사건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뭐 국회의원 딸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 밀매 조직을 잡으려고 젊은 형사가 나타났는데 둘이 사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멋진 그리고 제목은 뭐예요? 무너진 왕관? 뭐 이런 식으로 창의력은 그냥 있습니다. 영어 문장 고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글을 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야 뉴욕타임스 그 사설처럼 해줘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바마 연설문처럼 바꿔줘 그랬더니 아래 거 보죠. Oh my fellow Korean 뭐 이러고 이제 문장을 쓰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어의 배리어는 이번에 확실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GPT-4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풍선 날아갑니다. 이런 재료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그 손으로 막 이렇게 대강 써서 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싶다고 손으로 대강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GPT에다 놓아줬더니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지가 해서 저렇게 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는 뭐 인터넷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정도는 저거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PT를 갖다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대학원 GRE 시험, 고등학교 SAT 이런데 얼마나 잘하는가 집어넣었더니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네 상품에다가 연결하려고 해서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피스, 거기다 연결시켜서, 이거 오피스하고 되면은 정말 아주 획기적인 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 하나 딱 내주면서, 야,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동영상 보니까, 야, 말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말 좀 줄여. 그러니까 또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바꿔주고, 그걸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챗GPT가 뭐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것만 알고 가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랑 저 만나는 거랑 다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게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약점은 뭐고 능력은 뭐냐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자연어 처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식이든지 컴퓨터의 단어의 의미를 표현해야 돼요. 의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을 갖다 시옷 이응이라고 쓰면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에 나오는 다른 단어들이 결정을 한다. 이 얘기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문장 읽을 때 가운데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앞뒤를 살펴보니까 이거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어를 그 아주 거대한 그 공간상의 위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는 비슷비슷한 의미의 것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유상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 재미난 거 하나가 이제 맨하고 우면하고 관계. 그러면 킹하고 퀸하고 관계가 비슷한 관계 아닙니까? 그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 공간상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 방법을 발견을 해서 한 10여 년쯤 쓰고 있습니다. 그게 word to back, embedding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로 표현하면은 신경망에 놓기가 좋죠. 숫자니까. 그 다음에 그 언어를 학습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한 문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거를 아는 게 언어의 학습이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에도 뭐예요? 뭐 실패한다는 게 나타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는 뭐예요? 꼭 되자. 뭐 이런 식의 것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가 앞에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모은 거를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뭐 문장 다 갖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 갖다가 뭐 다음에 뭐가 나왔나 하는 거 세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없는 경우 어떡할래?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그걸 가운데를 메꾸는 거, 계곡을 메꾸는 거 그런 작업들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장을 생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랭귀지 모델은. 확률적으로 제일 큰 놈 그냥 고르는 거예요. 앞에 이만큼 본 다음에 다음 뭐가 나오면 좋은지 확률 따져보라. 확률을 쫙 따져보니까 그냥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GPT-4에서는 보니까 앞에 33,000개의 단어를 보고, 단어가 아니라 토큰이라는 건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3,000개의 토큰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결정한답니다. 아까 제가 그거는 한 대여섯 개 보고 그다음 결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33,000개씩 보고 결정을 하니까 앞에 베라벨들이 있고 부부가 싸움하고 어쩌는데 그런 얘기 다 듣고 오늘은 그 아들이 어쨌다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다 이용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여러분 작동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기린에 몇 개의 눈을 가졌냐 그러니까 2개 그랬어. 그 다음에 내 발에는 눈이 몇 개 있어. 그것도 2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몇 개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확률적으로 동물 얘기하니까 2개예요 답이. 그러니까 2개라 그러는 거야. 이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률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단어를 고르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 걸 또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첫 번째 잘못 끼면은 계속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의 기술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포 모델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경망을 이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고 이걸 갖다가 쫙 쌓아가지고 GPT-3의 경우에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입력은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걸 갖다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의미의 단위인 토큰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토커나이저라는 건데 한글도 토커나이저 만드는데 우리 조영환 박사가 아주 한국 최고의 토커나이저를 만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의미 단위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조사 같은 거는 이건 조사다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샵을 붙였고 이런 식으로 토커나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엠베딩 의미를 갖는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고양이하고 캣하고 키트는 모양상으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위치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 중에서 이것이 어디쯤 나왔는가 하는 걸 또 가르쳐 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코딩을 해서 입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놈, 옆에 있는 놈만 봐가지고 결정해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죠. 의미적으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개구장, 말썽꾸러기는 뭐 싸운다라는 것하고 아주 의미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등생 그러면 공부 잘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 같이 나오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같이 나오는 거. 말썽꾸러기하고는 싸우는 거고 문장을 보니까 그게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단어들을 갖다가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이것과 이건 얼마나 자주 나왔다. 엄청난 양의 그 커다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서 감안을 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 철학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귀지 모델에서 다음 단어 생성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1억 7,050억 개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거기서 그것들이 파라미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작동이 돼서 뭐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발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작은 모델에서는 잘 안 되던 건데 큰 데에서는 나타나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몇 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튜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 전체를 작동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샷 러닝이라는 건 내가 이그젬플 몇 개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죠. 영어를 불란서어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그젬플 몇 개 주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런 식의 능력이 생겼어요. 학습 능력이 생겼어요. 이것이 학습을 이렇게 하라고 일일이 코딩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까 랭귀지 모델 엄청난 거가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생성을 하는데 저런 식의 결과를 보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삼행시 써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삼행시가 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이놈이 시스라는 얘기인지 알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다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지가 배웠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손흥민 그러니까 손흥민 갖고 삼행시 쓰는 거야. 손흥민은 뛰어나게 흥미를 선사하며 민중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시를 쓴 거예요. 너 이제 배웠구나 했더니 예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고 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영 했더니 김씨가 어쩌고 말다 강감찬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능력이 있다. 이거 놀랍죠. 저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학자들도 모르고. 근데 약간 배우는 능력이 생긴다. 근데 GPT-4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좀 강력하더라고요. 얘한테는 그냥 김진영 삼행시 써봐 그랬더니 처음부터 써. 이거 삼행시라는 거를 아마 집어넣나 봐, 걔네들이. 그쪽 회사에서. 그래서 삼행시 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야, 사행시 써봐라. 대한민국으로 사행시라니까, 사행시도 해요. 야, 서울특별시로 오행시라니까, 올시 해요. 그래서, 이놈 잘한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서울특별시라는 걸 주고 오행시 써봐라고 처음 얘기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삼행시하고 사행시하고 오행시하라 그러니까 얘가 삼행시는 3개로 하는 거고 사행시는 4개로 하는 거고 오행시는 5개로 하는 거를 지가 배워서 오행시를 하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야 오행시 해봐 그러면 얘는 못해. 그러니까 학습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것들 대화에 그냥 끌고 나오면 진짜 잘할까? 아니죠. 대화를 하려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억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거는 컴퓨터적으로는 되게 쉽죠. 그냥 메모리에 놓다가 꺼내면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의식도 있어야 돼요. 마약 만들어 가르쳐줘 그랬는데 신나서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덕 의식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안 되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람이 손을 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치 학습이라고 해서 야 이런 거는 나쁜 소리니까 하지 말어. 개인 정보 같은 거는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어. 이런 식의 걸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엔진 자체는 뭐 문제가 많은 건데 거기다가 손을 대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렇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 패턴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이제 그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준 걸 집어넣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기계보로 인공지능은 네가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요. 대답을. 그 대답을 나온 걸 갖다 사람이 이게 좋은 대답입니다 하고 순위를 정하게 했어요. 1, 2, 3, 4, 5, 6 등. 그 랭킹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어떤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보상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강화 학습, 그 행동을 이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뭔가 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서 결국 이제 최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자연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특정 업무를 수행해요. 이게 훈련시켜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선 문서 요약도 가능하고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그 문장 완성도 하고 이런 식의 것이 이제 기본 능력을 갖고 얘가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뭐 고객 서비스에 쓰기도 하고 뭐 지능형 동반자에서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뭐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하면 얘한테 대답해줘 그러면 될 거고 글쓰기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챗GPT의 본질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러고 가면은 뭐 전 약상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약점이 뭐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자꾸 틀려 얘가. 뭐 간단한 거는 뭐 이순신이 어쨌든 이순신을 뭐 일제 시대 때 장군이 어떠고 이러는 거야. 그럼 윤석열 서해 사태가 어쩌고 사고가 했더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2008년에 어떻게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틀려요.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뭐 2021년 10월까지만 훈련을 시켰다 그래. 그 다음 사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면 모른 쪽으로 있어야지 저렇게 2008년에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뭐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헷가닥해서 엉터리 얘기하면 그거 쓰면 하겠습니까? 근데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테슬라의 레베뉴가 뭐 어떤 값을 얘가 정했어. 지가 정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 거야.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짓하니까 사람들이 한참 보다 이거 진짜 맞나 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그 극적인 사건은 갤락티카라는 논문을 뭐 자동 생산하겠다고 해서 만든 메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레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일건 교수님이 뭐 이렇게 어떤 그 공학 쪽에 뭐 연구실험이다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놈은 오일건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을 쓰고 이분이 연구실험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써서 없는 논문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레퍼런스를 해서 오일건 교수가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이건 3일 만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경재 교수가 말 이 정도의 능력에서 다들 불안해하고 야 이거 뭔가 좀 쓸만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이러고 있는데 오픈 AI가 챗GPT를 들고 치고 나왔어. 저는 오픈 AI는 잊어버릴 게 없는 회사고 구글은 저런 거 한번 당하면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근데 알기는 뭐지 알아. 그러는 인턴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교수님이 했더라고요. 계산 능력이 오락가락해요. 이거는 GPT-4가 자기네가 자랑한 거라서 내가 집어넣어봤어요. 그대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사장은 언제 시간이 가용하고 부사장 언제고 그리고 나는 언제인데 그 같이 회의하려면 언제 시간을 잡으면 되냐라 그런 문제인데 그 한글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틀린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영어를 얘네들이 잘 모르나
그래서 뭐 가용하고 어쩌고 가용하다는 거를 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뭐 그게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의미를 잘 모르나 해서 그냥 영어로 그냥 집어넣거든요. 그래도 틀려. 그래도 틀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저게 그래서 뭐 약간 이것저것 해보니까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GPT한테, 야, 나 오늘 법관이야. 변호사가 이제 그 법원에 가야 되는데, 뭐 옷을 입으려니까 바지가 구겨졌어. 근데 옆에 보니까 수영복이 아주 잘 되려 있거든? 그리고 옛날에 애인이 사준 거고, 뭐, 저거. 그 얘기 한 다음에, 야, 오늘 나 뭐 입고 갈까? 그랬더니 수영복 입고 가라는 거야.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단어만 그 다음에 뱉어내는 걸 뭘 뱉어낼까만 하는 거지. 뭐 법정에 가려면은 뭐 근어먹이 입고 가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이제 딥러닝 시스템 전체가 블랙박스예요. 왜 이렇게 된지 몰라. 우선 너무 그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복잡해서 사람이 쓰는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 그 인과관계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연관관계는 배웠어요. 가을이 오니까 오동잎 떨어지더라지. 그게 가을이 왔기 때문에 오동잎 떨어지는가 하는 거는 그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별도의 새로운 지식이 또 층이 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그 데이터를 갖고 하니까 거기에 편견이나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다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흑인은 맹땅 뭐 나쁜 놈이고 여자든 뭐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그 편견을 너무나 갖고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데 너무나 그 전기를 많이 써. 오죽하면 이거 하다가는 야, 지구 온난화로 다 멸망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오픈 AI가 뭐 지난 1년 동안에 뭐 5천억 불인가가 적자랍니다. 대부분이 전기값. 우리나라도 뭐 회사가 몇 전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걸 하고자 한다는 그 의지를 들어갈 때 1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아주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배웠으면 좋은 것도 막 배워. 쌍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이배워가지고 사회 문제 많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운 것만 알아. 그래서 이건 옛날 한 2년쯤 된 거지만 그 고속도로 상에서 그냥 그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차가 트럭을 끌고 박는 장면입니다. 드러나 있는 트럭을. 저 알고리즘이 트럭을 안 배우고 그 완성했다고 엔지니어가 내놨겠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저 알고리즘이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박스가 있고 앞에는 헤드라이트 있고 이것을 트럭이라고 배웠는데 저 트럭은 엎어주는 바람에 바퀴는 안 보이고 허연 것만 보이니까 이거 하늘이구나 그러고 그냥 두들겨 박은 거예요. 배운 것만 알아요. 그게 이제 일반화를 못 합니다. 뭐 바둑 그 잘 두는 뭐 19x19에서 잘 두는 알파고도 18x18로 가면 꽝이야. 못해.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알아요. 인공지능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야 이거 했으니까 요 옆에 있는 문제도 할 거야 인공지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못해요. 대부분 경우에 못합니다. 일반화를 굉장히 못한다.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챗GPT 같은 대화형 AI의 한계는 뭐 이해력도 한계가 있고 그 지식이 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고요. 창의성도. 그 다음에 일관성도 부족하고 뭐 편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뭐 글은 잘 써주는 거는 여러분 보셨듯이 잘 쓰니까 어떻게 쓸래? 뭐 좋은 데 쓰시고 나쁜 데는 좀 피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이제 사회적 문제로는 야 이게 웬만한 사람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렇죠? 채용 그다음에 해고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결정한다 그러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는 사람들 다 그냥 해고하고 기계로 바꾸고지 뭐 이런 식의 현상이 되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이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이 야 이거 연구개발 중단하자 이렇게 6개월 중단하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한쪽에서는 야 중국이 따라 할 거냐 안 할 거 뻔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결론은 뻔하죠.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은 좋은 거고 잘못 쓰면은 나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쓰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하여간 그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항상 팀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컨트롤을 놓치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잘하는 거 하면서 기계가 잘하는 거 기계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 인공지능의 본질, 능력, 한계를 이해하고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